어머니 이제 그만 손 떼세요. 철물점은 이미 끝났어요. 내가 시작한 곳인데 내가 끝을 봐야지. 고집 부리시네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철물점 앞 셔터가 내려가던 날, 서문호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가게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철물점을 운영하며 쌓인 물건들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녹슨 공구함, 오래된 페인트통, 몇십 년 전 달력이 붙은 나무 상자까지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습니다. 문호는 천천히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내 한정임은 현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노모 서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쪽 구석,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철제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자물쇠에는 붉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캐비닛은 10여 년 넘게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달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길고양이로 철물점 창고를 자기 영역처럼 드나들던 녀석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다리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야옹야옹 평소와 다른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였어요. 문호가 창고 입구를 열자 다리가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캐비닛 앞까지 다가가더니 멈칫하며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울기 시작했죠. 왜 그러니? 달아 무슨 일이야? 문호가 손을 내밀자 다리는 문호의 바지를 핥히듯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문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창고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녀석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임이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고양이가 왜 저래요? 글쎄 오늘따라 이상하네. 혹시 쥐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뱀이라던가. 그럴 리가. 여기 워낙 정리를 자주 했는데. 하지만 다리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문호가 캐비닛에 다가갈 때마다 더 심하게 울었어요. 마치 경고하듯 애원하듯 정임이 불안한 표로 물었습니다. 저 캐비닛 언제 연 거예요? 한 10년은 됐나? 아니, 15년쯤. 그렇게 오래됐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기억나요? 문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막연하게 중요한 서류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옥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호야. 예, 어머니. 그거 오늘 여는 거냐? 옥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문호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옥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고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어머니, 혹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문호는 다시 캐비닛을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죠. 하지만 철물점을 정리하는 이상 이 캐비닛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문호는 공구함에서 펜치를 꺼냈어요. 녹슨 자물쇠가 펜치에 물렸습니다. 문호가 힘을 주자 딱 하고 금속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리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야옹야옹. 정임이 다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달아, 괜찮아, 진정해. 하지만 다리는 정임의 품에서도 발버둥 치며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녀석이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죠.
문호는 자물쇠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케빈이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굳어버린 탓이었죠. 문호가 좀 더 힘을 주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옥자가 말했습니다. 그 안엔 미뤄둔 일이 있다. 문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임도 고개를 들어 옥자를 바라봤어요. 옥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옥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십몇 년 전 말순이가 부탁했었다. 말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문호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윤말순 15년 전쯤 철물점이 한창 바쁠 때 옥자를 돌봐주기 위해 고용했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몇 년 일하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말순 씨가요? 그분이 왜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 잠깐만 맡아달라고 뭘 맡아달라고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돌려 캐비닛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답은 저 안에 있다고. 문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죠. 문호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하얀 도자기 함이 드러났습니다. 문호의 손이 떨렸어요. 정임이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임시 안치용 유골함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문호는 급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윤혜인.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들. 생년월일과 사망일자였습니다. 문호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혜인은 말순의 딸이었고 20살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문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10여 년 동안 자기 창고에 있었는지, 왜 말순은 다시 찾아가지 않았는지 옥자가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다고. 그래서 잠깐만 맡아달라고. 그게 15년 전이에요? 그랬던 것 같구나. 문호는 유골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도자기 표면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좁은 캐비닛 안에서 누군가의 딸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을. 여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문호는 말했지만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순은 왜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연락도 끊긴 채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리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고요했어요. 문호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죠. 그 가벼움이 더 슬펐습니다. 어머니, 말순 씨 연락처 아세요? 옛날 수첩에 있을지 모르겠다. 찾아봐라.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말순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정임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문호는 신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남겨진 사람이 마음이 얽힌 일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유골함을 비쳤습니다. 그날 밤 문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유골함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정임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말순 씨는 왜 안 찾으러 왔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게 계속 걸려. 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순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문호는 옥자의 오래된 수첩을 뒤졌습니다. 먼지 낀 종이 사이에서 윤말순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 아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호는 몇 번을 더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낡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문호는 15년 전 말순의 목소리를 기억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진 소리였습니다. 말순 씨, 저 서문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말순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 말씀이시죠? 네, 제가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 후 말순이 철물점에 나타났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게 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말순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호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정임이 차를 내왔고 옥자는 소파에 앉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말순아 사모님.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인이가 갑자기 떠났어요. 그녀의 딸 혜인은 평범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엄마를 도와 동생들 뒷바라지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였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장례식장 비용도 없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창고를 잠깐 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임시로라도 모셔둘 곳이 필요했거든요. 정식으로 봉안당에 모시려면 돈이 필요했고 몇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됐어요. 동생들 학비, 생활비, 제 몸도 아프기 시작했고요. 말순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차마 다시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 10년이 넘어버렸네요. 정임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말순은 연신 눈물을 닦았어요. 문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순 씨,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네. 혜인 씨를 제대로 된 곳에 모셔야죠.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형편이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지원도 다시 알아보고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장님 15년 동안 우리 창고에서 잠들어 계셨잖아요. 이젠 햇볕 드는 곳으로 가셔야죠. 말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임은 조용히 말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문호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골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잊힌 존재가 아니었죠. 다리가 창고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조용히 걸어가 햇볕 드는 곳에 앉았습니다. 문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항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윤말순 씨가 현재 수급자로 등록돼 있나요?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순 씨께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하시고요. 문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인을 제대로 된 곳에 모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으니까요. 구청을 나온 문호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 씨, 내일 시간 되세요? 함께 구청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문호와 말순은 함께 구청 복지과를 방문했어요. 담당자는 말순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말순은 이미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장래 지원 대상자에 해당했죠. 봉안당 비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혜인이는 어디에 계셔야 하나요?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임시 안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집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15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문호는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유골함을 좀 더 정중하게 모실 공간을 만들려고 했죠. 먼지를 닦아내고 깨끗한 천을 깔고 작은 꽃병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정임이 향을 피워 올렸어요. 혜인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옥자도 창고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유골함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15년이나.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저녁 문호는 캐비닛 안에 남아 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대부분 병원비 청구서와 장례식장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께 혜인의 편지였습니다. 문호는 읽기를 망설였습니다. 이건 말순이 먼저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가 떨어졌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어요. 뒤편으로 낯익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곳은 자신의 철물점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사장님 가게 앞에서 엄마가 일하는 곳이 자랑스러워요. 문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혜인은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러, 엄마를 응원하러. 문호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임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혜인 씨예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예쁘게 생겼네요. 밝아 보이고. 정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문호는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편지는 말순 씨께 드려야겠어요. 그래요, 내일 갖다 드려요. 그날 밤 문호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혜인의 밝은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이,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던 아이. 창밖에서 다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부르는 듯한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문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다리는 창고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었죠. 문호는 생각했습니다. 혜인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내려다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자신을 제대로 보내주려는 사람들을. 4챕터 종료. 약 1990자. 다음 날 문호는 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말순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문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창고에서 나왔어요. 혜인 씨가 남긴 것 같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문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엄마 미안해. 말순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문호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철물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말순이 사진을 보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날 기억나요. 혜인이가 학교 끝나고 왔었어요. 엄마 일하는 거 구경하고 싶다고 그랬군요. 사장님네 가족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따뜻하시고 할머니께서 자상하시다고. 자기도 나중에 엄마처럼 착한 사람 도와드리는 일하고 싶다고.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호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혜인 씨는 어떤 아이였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미소가 번졌어요. 착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말순은 천천히 기억을 꺼냈습니다. 혜인은 항상 동생들을 챙겼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동생들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 준비를 거들었죠. 엄마가 일하느라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 갈 때도 장학금 받아서 갔어요.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도 벌고. 훌륭한 아이였네요. 그날도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동생 생일 케이크 사들고. 말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침묵했어요. 한참 후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혜인이가 사장님께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문호는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네, 그때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 일을 못했었잖아요.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말수는 사진 뒷면을 보여줬어요. 연필 글씨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장학금 주셨어요. 이번 학기 등록금 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문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순이 허리 수술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간의 돈을 건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혜인이한테는 세상이었어요. 그 돈으로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에도 써 있어요. 나중에 꼭 갚겠다고, 엄마처럼 좋은 사람 되겠다고. 문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건넨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몰랐어요. 말순 씨, 내 혜인 씨는 이미 좋은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문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봉안당 준비가 끝날 거예요. 그때 함께 가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문호가 집을 나서는데 말순이 뒤따라 나왔어요. 사장님, 혹시 다리는 잘 지내요? 다리요? 혜인이가 그 고양이 좋아했었거든요. 가게에 갔을 때 한참 쓰다듬었어요. 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요. 요즘은 창고 앞에서 조용히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문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로 가보니 다리가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지키듯 앉아 있었죠. 문호는 다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알았던 거니? 여기에 누가 있는지. 다리는 눈을 감고 가르랑거렸어요. 문호는 유골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인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햇빛 잘 드는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안당 절차가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문호는 즉시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 씨, 다음 주 수요일에 봉안하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너머.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날이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문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골함을 정중하게 닦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쌌어요. 정임은 혜인이 좋아했을 것 같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개나리로 할까요? 아니면 벚꽃? 둘 다 넣어요. 봄꽃으로 그래요. 봄에 떠난 아이니까요. 옥자도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지만 이날만큼은 직접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처음 맡았으니 끝까지 봐야지.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다.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호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안치했어요. 꽃다발을 옆에 놓고 향을 준비했습니다. 말순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라고 했죠. 탈까요? 말순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유골함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혜인아. 엄마 왔어.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봉안당까지는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봉안당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어요. 주변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자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윤혜인님 가족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봉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로 정했습니다. 햇빛 잘 드는 곳이에요. 담당자가 가리킨 곳은 창가 쪽이었어요. 정말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문호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말순이 두 손으로 받아 안았어요. 혜인아.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여기서 편히 출연봉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경건하게 유골함을 안치했어요. 명패에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윤혜인 15년 동안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이 명패를 쓰다듬었어요. 혜인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정임이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옥자는 향을 피워 올렸어요. 문호는 묵념했습니다. 한참 후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인아, 엄마 말 들어봐. 내가 떠난 뒤로 엄마는 매일 미안했어.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한 게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실 수 있게 됐어. 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이랑 사모님, 할머니께서 도와주셨어. 내가 좋아했던 분들이야. 고맙지? 말순은 명패에 이마를 댔어요. 이제 편히 쉬렴. 엄마는 자주 올게. 내 동생들도 데리고 올게. 사랑한다. 우리 딸 문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정임이 조용히 말순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자는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계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여요. 봉안당을 나서는 길, 말순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 있어, 혜인아. 다음 주에 또 올게. 차에 오르는 말순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가벼웠어요. 15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호는 창고를 돌아봤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창고 앞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을 쬐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혜인은 제자리를 찾았다고, 잊히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다고, 햇빛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6챕터 종료. 약 1960자 봉안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호는 창고를 정리하며 남은 물건들을 살폈어요. 혜인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말순에게 전달했고 캐비닛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캐비닛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문호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동그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윤혜인의 일기. 문호는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말순이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접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호는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엄마께 마이너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그 아래로 빼곡한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문호는 숨을 멈추고 읽었어요. 혜인은 자신이 언젠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엄마에게 남기는 말을 적어둔 거였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보다 먼저 가서 동생들 더 돌봐주지 못해서 엄마 곁에 더 있어드리지 못해서. 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동생들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잖아요. 문호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이건 말씀만이 봐야 할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꼭 행복하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문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당장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 씨, 죄송한데 오늘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문호는 일기장을 건넸어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혜인 씨가 쓴 것 같아요. 말순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치기 시작했어요. 문호와 정임은 자리를 피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말순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닦았어요. 웃기도 했습니다. 혜인의 일상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사장님 가게 앞에서 사진 찍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동생이 시험 100점 맞았다. 내가 가르쳐 준 게 도움됐나 봐. 기분 좋다.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셨다. 내가 돈 더 벌어야겠다. 아르바이트 하나 더 알아봐야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20살 여대생의 소소한 고민과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말순은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문호가 봤던 그 페이지였어요. 말순은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혜인아, 엄마가 행복할게. 약속할게. 정임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사장님께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혜인이가 떠나기 전날 밤에 전화했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케이크 사가는 길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집에 간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때 야근 중이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것밖에 못했어요. 사랑해.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순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왜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더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문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인 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일기장을 봐요. 여기 가득한 게 뭡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정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인 씨는 분명 알았을 거예요. 말순 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엄마를 걱정하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요, 혜인이는 알았겠죠.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평온한 미소였어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혜인이를 제대로 보내주셔서, 이 일기장까지 찾아주셔서, 우리도 혜인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네. 문호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누군가 기억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정임이 덧붙였어요. 혜인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법을요. 말수는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창고를 물들였어요. 말수는 일기장을 소중히 안고 돌아갔습니다. 문호는 빈 창고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흔적은 남아 있었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봄이 깊어갔습니다. 문호는 철물점 정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어요. 은퇴 후의 삶이었죠. 어느 날 옥자가 문호를 불렀습니다. 문호야, 잠깐 이리 와봐라. 왜요, 어머니? 옥자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문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5살 때야. 사진 속 어린 문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뒤로 옛날 철물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랑 가게 가던 날이네요. 그래, 내 아버지가 그랬어. 이 가게는 언젠가 문호 거야, 잘 지켜야 한다고. 옥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문호야, 너 가게 정리하면서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평생 일하던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겠니? 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이다. 옥자가 문호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잘했어. 혜인이 일도 그렇고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했잖니.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예전에 미룬 일이 있었어. 어머니도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 고향에 가고 싶다고. 형님 산소에 가보고 싶다고.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시간 있을 때 가자고 했어. 가게도 바쁘고 몸도 불편하시다고. 나중에 가자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 문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나는 너한테 미루지 말라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바로바로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임이한테도 잘해라. 그 사람 고생 많았어. 그럴게요. 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미루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혜인이 봉안당에 가보고 싶구나. 너희들이 모셔드린 곳. 문호는 놀랐습니다. 옥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먼 곳은 잘 가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내가 맡았던 아이인데 끝까지 봐야지.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갈까요? 날씨 좋을 때. 그래, 말순이한테도 연락해봐라. 같이 가자고. 다음 주 토요일 문호는 가족들과 함께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말순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순의 두 아들도 동행했습니다. 형, 누나가 여기 계시는 거야? 응, 좋은 곳이지? 아들들은 봉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으니까요. 혜인의 명패 앞에 섰습니다. 말순이 꽃을 놓고 아들들이 절을 했어요. 누나, 우리 왔어. 누나, 보고 싶었어. 옥자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호가 부축했어요. 혜인아, 할머니야, 늦게 왔구나. 옥자는 명패를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제때 챙기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좋은 곳에 있으니 편히 쉬렴. 모두가 묵념했습니다. 한참 후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혜인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동생들도 잘 크고 있어. 다들 착해. 말순은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맙지? 아들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인 씨, 우리도 고마워요. 많은 걸 배우게 해줘서. 봉안당을 나서며 옥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도요? 그래, 이제 미룬 일이 없어. 문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옥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호는 생각했습니다. 미루지 않기로,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해야 할 일, 바로 하기, 후회 없이 살기. 혜인이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문호는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다음 주가 혜인이 생일이에요. 함께 봉안당 가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생일날 문호 가족과 말순 가족이 다시 봉안당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혜인이가 딸기 케이크를 좋아했거든요. 말순은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21개였어요. 혜인이 살았더라면 지금의 나이였죠. 생일 축하해. 혜인아.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촛불을 끄고 말순이 케이크를 나눠줬습니다. 혜인이 목도 있어요. 여기 명패 옆에 놓아둘게요. 문호는 케이크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봉안당에는 다른 가족들도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모두가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혜인 씨, 여기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옥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긴 좋은 곳이야. 말순의 아들들이 명패를 닦았습니다. 누나, 깨끗하게 해드렸어. 잘했어. 고마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호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새 일자리도 구했고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혜인이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말순은 명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혜인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요? 그리워요. 슬프지만 따뜻하게 그리워져요. 문호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 그게 진짜 애도였죠. 혜인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어요.
명패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혜인아, 우리 갈게. 다음 달에 또 올게. 누나, 잘 있어. 혜인 씨, 편히 쉬세요. 봉안당을 나서는데 말순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혜인아.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소가 있었어요. 차에 타며 말순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요? 내 독거노인 돌보는 일이요. 혜인이가 일기장에 썼더라고요. 나중에 엄마처럼 좋은 일 하고 싶다고. 말순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혜인이 뜻을 이어가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혜인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호는 생각했습니다. 혜인은 제자리를 찾았어요. 단지 봉안당에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엄마의 마음속에서, 동생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자신처럼 혜인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육체가 죽을 때, 또 한 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 혜인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기억 속에서 가을이 왔습니다. 창고는 완전히 비워졌고 문호는 그곳을 작은 서재로 꾸몄어요. 책장을 들이고 의자를 놓고 창가에 화분을 두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창고 앞을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잠들곤 했죠. 어느 날 문호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옆에서 다리가 가르랑거렸습니다. 달아, 넌 알았던 거니? 다리는 눈을 감은 채 대답 없이 꼬리만 흔들었어요. 혜인 씨가 여기 계신다는 걸. 문호는 다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지켜줘서.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말순 씨한테서 문자 왔어요. 추석에 성묘 간다고 그래요? 우리도 갈까요? 물론이죠. 추석 연휴, 문호 가족은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말순 가족도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혜인아, 내가 좋아하던 음식 다 만들어 왔어. 말순은 명패 앞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어요. 송편, 나물, 전, 과일까지. 맛있게 먹어. 모두가 절을 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문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자리에도 가족들이 와 있었죠. 어떤 곳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떤 곳은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명패 앞에 앉아 문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혜인이 여기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제때 제자리를 찾았더라면. 하지만 문호는 곧 생각을 바꿨어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제대로 왔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말순이 명패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혜인아, 엄마 요즘 행복해. 내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것처럼. 옥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해. 문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옥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봉안당을 나서며 정임이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데요? 우리도 나중에 여기 같은 곳에 오겠죠? 문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때도 누군가 우릴 기억해 줄까요? 기억해 주겠죠. 우리가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정임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 빛이 세상을 감싸 안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다리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세우고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달아, 우리 왔어. 다리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았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문호는 서재 의자에 앉아 다리를 바라봤어요. 빈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지 않았어요.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혜인의 밝은 미소 말순이 눈물과 안도 늦었지만 바로잡은 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 진실 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 못하는 존재는 숨기지 않았다. 다리는 그저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15년 동안 묵묵히 우리가 외면한 시간을 그저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문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혜인의 이야기를 잊히지 않도록 기억되도록. 창밖으로 첫 별이 떴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햇빛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한 회복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죄책감은 그리움으로 바뀌고 미뤄둔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됐습니다. 혜인을 기억하며